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테리 사건과 예언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08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NIC 보고서에 담긴 충격적인 시나리오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이 예언을 시현해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NIC는 2025년 달라진 세계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4가지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시나리오들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미국의 군사적 모험주의, 경제 쇠퇴, 석유 위기, 그리고 세계적 긴장 고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나리오들이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발발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2023년 2월 해리스 퀸시 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0%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신속한 협상을 통한 전쟁 중단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12월보다 1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인들의 전쟁에 대한 피로감과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 전쟁은 3주 안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60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 군사 원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멘, 이라크, 시리아 등 다른 분쟁 지역에서도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는 동안 유타주 연방상원의원 롬니는 우크라이나 지원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으면 푸틴이 다른 나토 국가를 침략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롬니 의원은 나토가 평화를 보장하는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면 나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민주주의 수호의 병기창, 자유세계의 지도자인 미국의 지위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지원은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토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푸틴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롬니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푸틴이 원하는 대로 뒷짐을 지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는 중국의 대만 침략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주장은 우크라이나 지원이 단순히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긴장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셋째, 유럽이 안보 비용을 공평하게 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국가 부채가 많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만, 일본,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려면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롬니 의원은 자유국가의 인민을 돕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이며 미국은 자유세계의 지도국가로서 나토를 보호하고 동맹에 충실한 동맹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단순히 전략적 이익을 넘어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철수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를 기본으로 하는 평화협상을 제안했지만 이는 미국과 영국의 개입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제압하거나 전략적 약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고자 했지만
이 전략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내세우는 러시아 제국론의 핵심은 러시아는 악이며 그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선이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는 국제정치를 선한 자유주의 국가와 사악한 권위주의 국가 사이의 대립으로 보는 네오콘 세계관의 산물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적대적인 태도를 낳고 합리적 판단이 작동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사실을 왜곡합니다. 선이 패배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비틀거나 진실을 감춥니다.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무시하거나 다른 이유를 둘러댑니다. 이는 허위 왜곡 정보의 수렁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어 요충지인 아브디브카에서 패퇴하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중이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서방 주류 언론은 전쟁 중 사망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3만 1,000명이라는 젤렌스키 발언을 진지하게 기사화합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이라고 주장하지만 러시아 침공 10수년 전부터 CIA는 우크라이나 군과 함께 러시아 국경과 후방 지역에서 비밀 군사작전을 벌여왔습니다. 그 사실이 2023년 2월 25일 뉴욕타임스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2022년 9월에 터진 북해 가스관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도 스웨덴과 덴마크는 조사를 질질 끌다가 아무것도 밝혀내지 않은 채 마무리했습니다. 합리적 판단이 작동하지 않고 가짜 정보로 대중과 자기 자신을 기망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략이 만들어질 리 없습니다. 당연히 전쟁의 목표도 전쟁 종료 방안이나 경로도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목표와 전략 부재의 수렁입니다. 상원의 원조 법안 토론회에서 오하이오주 의원인 제이 벤스는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면서 의회가 아무리 우크라이나 원조액을 늘린다 한들 지금의 현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교착 상태를 지연시킬 뿐이다. 문제는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지금 미국이 취해야 할 책임 있는 태도는 협상을 통해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의 반대 토론은 토론으로 끝났고 상원은 원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08년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는 일종의 미래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금 세계 경제의 축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 중이며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중이다. 세계는 미국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보고서에 썼습니다. 역사학자 W. 맥코이 위스콘신대 역사학 교수는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미국의 미래 4가지 시나리오라는 글을 2010년 온라인 매체 허핑턴 포스트에 기고했습니다. 요약하면 2025년을 전후하여 미국 경제의 쇠퇴, 석유 위기의 재현, 군사적 모험주의의 발동, 3차 대전 수준의 긴장 고조 같은 4가지의 중대한 국제적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 변동의 결과는 미국 헤게모니의 쇠락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 경제의 쇠퇴입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미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제재는 미국과 유럽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혼란은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석유 위기의 재현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 중 하나이며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불안정은 석유와 가스 가격의 급등을 초래했고 이는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셰일 가스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였지만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은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군사적 모험주의의 발동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지만 이는 군사적 갈등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안보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3차 대전 수준의 긴장 고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양국의 갈등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제 2008년 NIC 보고서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제 쇠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회복했지만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석유 위기.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차단은 유럽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보고서에서 예언한 석유 위기의 재현과 일치합니다. 셋째, 군사적 모험주의.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군사적 개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보고서에서 경고한 군사적 모험주의의 발동과 일치합니다. 넷째, 글로벌 긴장 고조.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는 3차 대전 수준의 긴장 고조 시나리오와 맞아떨어집니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고서에서 경고한 군사적 모험주의의 발동과 일치합니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와 에너지 공급 차단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보고서에서 예언한 석유 위기의 재현과 일치합니다. 또한 경제적 충격과 불안정성은 미국 경제의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보고서에서 경고한 경제 쇠퇴와 일치합니다. 결론적으로 2008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NIC의 보고서에서 예언한 시나리오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상황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미국의 경제 쇠퇴, 석유 위기의 재현, 군사적 모험주의의 발동, 그리고 글로벌 긴장 고조는 모두 보고서에서 경고한 바와 같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시련은 미국과 전 세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